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말 방송은 좀 늦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빠르게 만나는 아트라운 TV인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좀 쉬었어요. 자, 금요일 주식 마감 테슬라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주었지만 이번 주 주가 좀 처참했습니다. 테슬라가 어디까지 빠질지 한번 그 최저가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만 항상 이렇지만은 않았어요. 테슬라의 투자의 성공률. 2010년 상장부터 지금까지의 투자 성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가 반등한다면 한 10가지 정도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장 전에 그러니까 프리마켓 때 미국 PCE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면은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나스닥이 상승할 법도 했는데 웬걸 나스닥이 0.36%나 빠졌어요. 최근 반도체 주식의 상승이 좋았는데 오늘은 반도체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빠지니까 역시 S&P 500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테슬라에 집중을 하면서 매크로 소식을 잘 전달을 못 드렸는데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목요일 날 나왔었어요. 이틀 전에 나왔었는데 1월 달에 발표되는 거는 4분기 GDP의 속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월가 예상치 2%를 크게 상회를 했어요. 미국 경기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좀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12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근원 PC가 연준이 주목하는 부분이죠. 바로 식료품과 에너지와 같은 변동성이 큰 부분을 뺀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느덧 2%대까지 내려왔어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딱 2%인데 그래도 이 앞자리가 2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마저 하회를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기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기조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굉장히 좋은 상태이죠. 골디락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 미국 주식의 성장은 끝나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이 PC 지수가 전월 대비로도 시장치에 예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 연내 금리 인하는 정말 확실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문제는 언제 시작하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근원 PC 지수가 2%대로 내려왔으니까 연준의 피벗 계기 그러니까 금리 인하 계기는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준이 말하는 한 5월 달에서 6월 달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유가가 좀 오르면서 78불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고점 징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스닥과 미국 주식은 달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은 뭐 함부로 파는 그런 지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싸졌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계속 가능하겠지만 지금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빨간색 선이나 파란색 선에 닿을 때 눌림목을 줄 때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좋겠어요. 자, 먼저 미국 PC 지수 발표와 함께 이 25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증가율이 3.3%가 나오면서 예상치 2%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미국 경기 상황은 아직도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3월 달까지는 4분기 GDP 성장률이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1월은 속보치가 나왔고 2월 말에는 잠정치가 나오고 3월 달에는 확정치가 나옵니다. 2분기의 확정치, 그러니까 작년 2분기의 확정치는 2.1%, 작년 3분기의 확정치는 4.9%였고 이번 4분기가 속보치가 나온 건데 3.3%가 나왔다는 뜻인데요. 3분기가 경기가 가장 뜨거웠지만 4분기는 소폭 내려앉은 모습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4분기 수치 2분기보다는 아직 높죠. 그리고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경기 괜찮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역시나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근원 PC 지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어느덧 앞자리가 이제 2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앞자리가 4였어요. 4.2%가 찍혔는데 자 올해 1월이 되자 이제 2%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직 낙하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된 그 헤드라인 PC 지수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저번 달에 2%대로 내려오기도 했었죠. 2.6%가 찍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6%까지 지금 PC 지수가 내려왔는데 자 피크치는 2022년 6월 달이었어요. 이때가 7%인데 어느덧 2%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급격한 긴축이 상당히 잘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PC 물가지수의 그러니까 헤드라인 PC 지수의 평균은 3.3% 정도예요. 지금 2.6%까지 내려왔으니까 평균보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욱더 자세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 하늘색 그래프인데 이게 5.25%로 지금 나오고 있죠. 5.25에서 5.5%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어 PC 지수는 지금 2.93% 그러니까 근원 PC 지수가 2.93%까지 내려왔어요. 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와 PC 지수의 갭이 이렇게나 많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준금리는요. 물가지수를 따라갑니다. 물가지수가 선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역시나 기준금리도 그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가가 상승하니까 한 1, 2년 뒤부터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게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원 대비 PCE 지수도요. 근원 기준이나 헤드라인 기준이나 전월 대비로도 예측치에 부합하는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이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 저기 금리 인하 시기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었겠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3월 20일에 금리 인하 확률이 46.2%였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7.2%로 약간 올랐어요. 현재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5월 달이나 6월 달에 아직까지는 확률이 가장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마진율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빨리 오면요. 테슬라의 마진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1월 달이 끝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가격 인하 소식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 때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 마진율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특히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6월 달부터는 주가가 좀 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초 그리고 상반기 주가 흐름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튼 현재 테슬라 주식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금요일장 0.34% 상승한 183불로 마감을 했고 애프터에서도 0.45% 더 상승해서 184불 이상에서 마감을 했네요. 제가 테슬라의 어닝콜 이전부터 테슬라 주가 좀 약할 수 있고 200불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200불 이하는 그런데 좀 싼 가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자, 현재 테슬라 주가의 움직임 단기적으로 상당히 약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테슬라는 장기 투자 주식으로 잘 알고 계시죠. 테슬라가 2010년에 상장을 해서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자, 여기 리턴이라는 글씨가 있죠. 바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늘색 막대가 보시면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016년과 2022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단 2년만 마이너스를 보고요. 나머지 12년은 항상 수익을 봐왔던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86%가 넘는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황색 막대는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한 번도 역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약하지만 어쨌든 성공률이 86%가 넘는 기업 그 주식이 테슬라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주가가 약할 때 투자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럴수록 더욱더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수익률을 크게 기록을 했더라도 그 해당 연도에 어느 시점에 투자했냐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0년에
테슬라가 743%나 상승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고가에 샀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올랐을 때 주식을 매수했으면 손해봤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 초창기에 이렇게 2020년 뭐 초가 되겠죠. 이때 샀으면 이렇게 큰 수익 받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받더라도 그 해당 연도 안에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죠. 테슬라 주가 많이 싸졌으니까. 그리고 연초이기도 하니까 이때 주식을 사면 올해 2024년에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란색 선까지만 오르더라도 한 240불까지는 오를 수 있겠네요. 자, 현재 부정적인 주가 흐름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현재 극심한 두통을 겪고 계신 테슬라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점 슬기롭게 아트라운TV와 함께 잘 견뎌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가 급락에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테슬라 주가 급락 이유는요,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솔직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 속에서도 어떠한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테슬라는 2025년 하반기에 모델 2를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차세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를 준비하면서 2024년에는 성장률이 눈에 띄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 2024년에 얼마만큼 자동차를 판매할지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어닝콜이 급락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리 블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Normally when a company doesn't guide after previously providing guidance is a bad sig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존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던 회사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건 나쁜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왜 기존대로 올해 얼마나 팔지 제시를 안 하는 거죠. 작년에는 180만 대 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뭐 한 220만 대, 210만 대 이런 걸 제시하지 않은 거지 하면서 의문을 삼을 수 있고, 그 의문은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라는 그런 배드 시그널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자, 제가 테슬라 레포트 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이 캐파시티를 모두 합치면요, 연간 245만 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이버 트럭도 12만 5천 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이미 가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맘만 먹으면 235만 대도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올해 또 캐파시티가 더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올해는 못해도 250만 대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로 봤을 때, 자, 현재 월가 가이드가 테슬라가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212만 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러한 캐파들을 봤을 때는 월가 예상치 212만 대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죠. 게리 블랙도 자, 일단은 215만 대까지 판매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바로 지금 영수증에 적용이 되고요. 사이버 트럭도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FSD 버전 12가 나오면요, 기존 모델들의 판매량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일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은요, 작년에 테슬라의 CFO인 잭 컬콘이 사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이 직접 CFO처럼 올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에는 180만 대라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아무래도 가격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던 테슬라인데, 자, 올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건 월가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180만 대, 220만 대 이러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한 다음부터 이를 맞추어 나가려면 때로는 하기 싫은 가격 인하도 했어야 될 테슬라였는데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CEO들은 이러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거를 되게 꺼려한다라고 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경쟁업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경쟁업체가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올해는 그렇게 가격 인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도 같습니다. 특정한 판매량 목표를 지금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가격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의 발언은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워닝콜을 진행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불 애널리스트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마저도 이번 워닝콜에 대해서 트레인 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차가 충돌했다,
가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the lack of information이라는 거죠. 정보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테슬라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뭐 마진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2024년 아웃룩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테슬라는 2024년 성장률이 괄목할 만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데 쇼킹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자 테슬라의 강력한 우호 기관이었던 레드부시마저 removed Tesla stock from its best idea list as well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최고 투자 아이디어 리스트에서 테슬라 주식을 삭제를 했다라고 해요. 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테슬라 주가가 정말 10% 넘게 떨어진 이유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우호 세력이었던 레드부시마저 이러한 발언을 했으니까 다른 뭐 애널리스트, 다른 증권사들은 불보듯 뻔하게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도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자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10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테슬라 주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자, 현재 테슬라는 30빌리언 어마어마한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돈 뭐 42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한 13조 원 정도만 바이백을 하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단순간에 크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는 아직 바이백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에게 25% 정도 의결권을 주고 테슬라의 AI 기술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러한 구조를 만들자, 뭐 엑스홀딩스를 만들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스탑 더 프라이스 컷이라는 말도 있어요. 역시나 차량 가격 인하를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은 당연한 얘기고 요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가능한 얘기일 것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프라이스 컷이 없고요. 1분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인도량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4월 달에도 어느 정도 한 차례 테슬라 주가에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격 인하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고요. Hold on AI day before the summer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AI 데이를 열어서 도조와 옵티머스 FSD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이해를 더 돕자라는 표현도 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의 스탁 세일즈가 더 없어야겠죠. 트위터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트위터도 역시나 수익성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일론 머스크가 힘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모델 2 이 3만 불 이하 차량이 되겠죠. 이게 2025년 하반기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생산과 딜리버리 타임라인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건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리면요, 모델 3 판매량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모델 2를 기다리는 고객들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빨리 안 나오고요. 다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내년 초에 론칭을 한다라든지 이런 일은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델 3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염두를 해둘 것 같고, 저는 8번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8번이 좀 읽어보면 재밌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With Jack, former CFO였죠. Gone, conference call have been horrorshow라고 적혀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 어닝콜이 호러쇼였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에게서는 상당히 강력한 호러쇼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의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어닝콜 때는, 그러니까 다음 분기 한 4월 달이 되겠죠. 그때는 좀 더 가이던스를 한번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AI, 뭐 FSD, 도조, 옵티머스, 로보택시와 관련된 무성한 소문들이 많은데, 자, 이를 레버뉴,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서 롱텀 타겟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숫자로 좀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숫자적인 목표가 테슬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뭉뚱그려서 테슬라는 뭐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재무제표 타겟을 알려달라는 거죠. 숫자로 표현해달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어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새겨듣고 실천할지는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 적혀있는 8번과 같이 다음 분기 어닝콜에서는 기관 투자가들도 좀 배려해주는 그런 어닝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 월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는 대세 상승 기간에는 2개월, 대세 하락 기간에는 2개월에서 5개월까지 이렇게 조정 기간을 보였어요. 평균 2.8개월이었는데 자, 1월달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짧게는 3월, 길게는 5월까지도 주가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안 좋으면 200불에서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 어느 정도가 좀 하단이냐, 어느 정도가 정말 싼 주가냐라는 거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야후 파이낸스가 2024년 예상을 해놓은 EPS 지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verage Estimate을 써야 되겠죠.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낮게는 2불부터 높게는 4.7불인데 2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3.25불 정도도 보수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25불에다가 PER 지수로 곱하면 예상 주가가 나오는데요. 저는 테슬라 주가의 가장 낮은 PER 정도를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FSD, 도조와 관련된 AI 회사 옵티머스도 있기 때문에 50배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25 곱하기 50 하면 163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 160불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주가의 성공률이 연간 한 86%에 육박하니까 160불대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으면 적게는 7%, 15%, 20% 수익에서 많으면은 300%, 700%에 가까운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뇌피셜이고요. 주가는 이것을 넘어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163불은 너무나도 싼 주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163불대까지 안 떨어지고 여기에서 잘 버티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1개월씩 하락을 하면 그 다음 달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었어요. 그 누구도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공률이 높으니까 지금과 같은 주가의 흐름, 그 약세 흐름을 기회로 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길게 보고 투자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테슬라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사이버 트럭의 중국 내 전시가 1월 28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중국 투어죠. 여기 보시면 북경, 상해, 난징, 시안 이런 데도 있네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중국에서마저 나중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수익성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 옵티머스 로봇이 보이는데 지금은 도움 닫기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약을 위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몸을 웅크려뜨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23년 1월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 100불대 초반이었어요. 이때 주식을 샀으면 이때 300불까지 작년에 오르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을 1년도 안 돼서 달성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런 기회가 다시 오고 있어요. 너무 지금 주가 하락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면서 긍정적인 투자, 긍정적인 인생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